기출문제 해설 제2권 산림개발 및 보전 제1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픽 91번 산림보건과 산림복구의 개념입니다. 93일 1교시에서 산림보건과 산림복구의 특징과 기능을 구분하여 설명하라. 그리고 120일 1교시에서 복구와 복원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림복원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상적 측면에서 볼 때 산림복원은 자연적,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훼손되기 이전의 구조와 기능을 가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현실적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는 자연적,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훼손되기 이전의 구조와 기능을 가진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산림복원을 통하여 산림의 생물 다양성 증진과 온전성, 건강성의 회복력을 높이고 경관을 유지하며 재해 방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림복원의 기본 원칙을 보면 먼저 산림생태계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 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산림 내 생물이 생태적으로 보호되고 생물 다양성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산림 내 서식 공간과 기능이 확보되도록 지형, 입지에 적합한 자생식물,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식생을 보관합니다. 산림 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합니다. 산림복원 시 계획, 모니터링, 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합니다. 다음 산림복원의 재료를 보면 먼저 자생식물은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산림 주변 지역 또는 산림복원의 대상지와 고도, 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취한 흙, 돌, 나무 등의 재료일 것. 그리고 산림복원과 산림복구의 특징 및 기능을 살펴보면 산림복원은 자연적, 인위적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산림 생태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을 중점에 두는 반면에 산림복구는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회복시키기보다는 경관유지, 재해방지에 중점을 두어 산림의 구조와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림에서는 산림복구와 산림복원의 특징 및 기능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먼저 훼손된 산림 생태가 복구, 복원, 원래 상태로 가는데 자연 회복력이 낮은 게 높은 거에서 갑니다. 그리고 원래 상태가 낮은 게 높은 거로 가고, 복구는 일반적 의미의 산림 복구이고 현실적 의미의 산림 복구, 그리고 기반 안정 복원과 산림 식생 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회복력이 높고 원래 상태로 높은 것은 이상적 의미의 산림 복구입니다. 다음 표에서는 생물 다양성, 온전성, 건강성 회복 기능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에서는 재해 방지 기능이 높고 낮은 겁니다. 그리고 먼저 보면 일반적 의미의 산림 복구가 재해 방지 기능이 높고 생물 다양성, 온전성, 건강성 회복 기능이 낮은 것이며, 현실적 의미의 산림 복구, 기반 안정 복원과 산림 식생 복원이 중간이고, 이상적 의미의 산림 복구는 생물 다양성, 온건성, 건강성 회복 기능이 최고 높은 거고 대신에 자연 방지 기능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상한 내용은 개정 3판 산림기술교본 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과 관련된 개념에서의 복구와 복원을 다시 살펴보면 과거에는 훼손지에 대한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녹화 또는 복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녹화는 훼손된 산림 환경의 재생과 자연의 힘만으로 녹지가 형성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의
인공적으로 녹지를 창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복구는 훼손지가 다시 훼손되지 않도록 지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시키고 식생의 회복을 도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자연환경에 대한 국제적,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훼손된 산지 환경을 관리하는 데 있어 종래의 개념을 넘어서는 발전된 개념으로서 복원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방사업 분야에서는 산사태 예방사업, 산사태 복구사업, 그리고 산지복원사업 등으로 사방사업법에서는 복구와 복원을 법률용어로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산지 보전사업과 계류보전사업 등 보전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구와 복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행정과 기술 분야에서는 보전과 보존이라는 용어도 혼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방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구와 복원의 개념을 살펴보면 복구는 교란 또는 훼손 이전의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되돌리는 것으로서 복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어떤 지역의 고유한 생태계 구조와 유사하지만 꼭 일치되는 것이 아니며 원래의 상태인지 혹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상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생에 있어서는 외래종이 없거나 있을 수도 있지만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복원은 법적 근거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에 자연적,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림복원은 훼손된 산림의 지형, 수계, 토양, 식생, 서식지 등을 원래의 상태와 유사한 형태로 되돌려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과 다양성 및 연속성의 회복을 도와주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과 원칙에 의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산림 복구와 복원을 비교하면 목적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산림복구는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여 경관유지와 붕괴, 침식,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산림의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일종의 산림토목공사로 지형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2차 피해 예방을 합니다. 이에 비해 산림복원은 산림자원법, 산림복원 업무 처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자연적,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훼손되기 이전의 구조와 기능을 가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산림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유지, 증진이 목적이며 지형, 기후, 특성에 맞는 식생 기반을 조성하고 주변 자생식물을 도입하여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대상지를 살펴보면 산림복구는 산지의 붕괴, 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 발생, 진행, 그리고 우려되는 자연적 인위적 황폐지이며 산지 전용의 목적 사업, 토석의 굴치 채취가 완료되거나 산지 전용 기간 등이 만료된 지역, 그리고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입니다. 산사태 위험지로 지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 발생 지역, 이 대상지는 산사태 발생 시 인명,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산림복구의 대상지입니다. 이에 비해 산림복원의 대상지는 산림생태계의 연속성 회복이 필요한 지역, 산림의 식생, 토양의 쇠퇴, 피해 파괴된 지역, 지역문화적 특성상 식생회복,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5대강 상류지역으로서 토사유출 방지와 식생회복이 필요한 지역이 대상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림복구는 비탈면의 경사, 안정화와 유수 분산을 위한 공작물 설치로 시멘트 및 콘크리트, 석재 등을 사용합니다. 풀씨, 나무 등을 식재로 피복 유지에 녹화를 합니다. 오리나무, 리기다, 아카시 등 사방수종 및 오차드 글라스 등 도입 초종을 활용합니다. 경관복원을 위한 차폐림, 조성, 수목 또는 덩굴류 식재를 통해 녹화를 합니다. 이에 비해 산림복원은 주요 사업 내용은 산림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붕괴 침식, 토사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공법으로 현장의 돌, 나무, 흙 등 자연 재료를 사용합니다. 또한 단순 피복이 아닌 복원 대상지 또는 인근 지역의 자생식물 위주의 식생을 조성합니다. 주변 산림 생태계와 조화, 생물 다양성 확보, 생육 환경의 보전, 그리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고려하여 파종, 식재합니다. 장점 및 단점을 살펴보면 산림복구는 초기 피복 효과가 높고 기계화 시공이 용이한 사방수종 위주로 조기 녹화하여 표토침식을 방지시켜 재해 방지 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외래식물에 의한 생태계 교란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산림복원은 자생식물을 이용한 생태적 복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화 및 친환경을 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훼손지의 2차적인 생태교란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자생식물 확충과 종다양성 유지 등 건강한 산림 생태로의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원과 산림복구의 차이를 그림으로 비교해보면 먼저 산림복원은 식생복원과 기반안정복원이 있으며 식생복원은 자연은 식생의 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이에 반면 기반안정복원은 식생의 복원과 침식 유출 차단 등 토사 안정을 균형을 맞춥니다. 이에 비해서 산림복구는 우선적으로 침식, 유출, 차단 등 토양 안정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3판 산림기술교본 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92번 산림복원사업의 종류입니다. 95회 2교시에서 산림복원의 의미를 쓰고 복원 방법에 따른 식생복원과 기반안정복원에 대해 설명하라. 129회 3교시에서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 세부 기준에 따른 산지복원사업의 기본 원칙과 종류, 그리고 134회 2교시에서 자연적, 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의 복원사업을 식생복원사업과 기반안정복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지복원사업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먼저 산지가 본래 지니고 있던 자연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식생이 서식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에 기반하여 복원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복원 대상지의 토양, 식생 등 정확한 입지 환경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복원의 유형과 복원 방법을 결정합니다. 지형은 훼손된 주변 지역을 참고하여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복원합니다. 현지 자생식물,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산림식생을 조기에 회복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식생 파종하는 식물종은 복원 대상지 또는 사업지 주변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종으로 선택하되 서식지의 경합 또는 우점종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선정합니다. 복원에 사용되는 재료는 흙, 돌, 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되 흙은 대상지의 토양 특성과 유사한 흙을 사용합니다. 소생물권을 중심으로 훼손된 식생의 복원력을 강화하며 생물의 서식공간, 기능이 확보되도록 지형과 입지에 적합한 식생으로 복원하고 초본류와 목본류의 식생 생태가 균형, 조화되도록 소규모, 입지별 특성을 반영합니다. 다음 산림복원의 복원 사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식생복원 사업으로 토양의 붕괴, 침식, 유출, 우려가 적은 산림에서 훼손된 산림식생의 회복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방지를 위한 토양 안정을 병행하는 산지복원 사업을 말합니다. 기반안정 복원 사업은 토양의 붕괴, 침식, 유출 우려가 많은 산림에서 훼손된 산림의 재방지를 위한 토양 안정과 산림식생의 회복을 병행하는 산지복원사업을 말합니다. 산지복원사업의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주요 원식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복원합니다. 식생복원 사업의 기준은 먼저 주요 원식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복원합니다. 그리고 주변 산림 생태와 조화될 수 있도록 생물 다양성 확보, 생육 환경의 보전,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고려하여 파종, 식재 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우선 주로 식재할 식물을 결정하고 그것과 공존하는 식물을 선정합니다. 식물 발화 시기와 생육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화, 생육에 적합한 공급을 선정합니다. 파종은 가급적 발화가 잘 되는 봄에 실시하고 종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큰 비가 내릴 우려가 있는 여름과 발화 직후 동결이 예상되는 늦가을은 피합니다. 식재 기반 토양의 유실 방지와 토양 물리성을 높여 종자 발화와 생육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한 후 파종합니다. 묘목의 원활한 활착이 어려운 토양에는 식재 구덩이에 넣는 흙에 토양 물리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토양을 혼합하여 식재합니다. 초본류, 목본류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군상 형태로 식재합니다. 대면적 식생복원의 경우 소생태계, 비오톱 중심의 식생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피해목에 벌채가 필요한 곳은 벌채를 최소한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목 운반을 위한 운제로는 설치하지 말고 집재기계를 이용하여 산림훼손을 방지합니다. 사업기간은 보건 목적에 알맞은 자재가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수개년으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합니다. 기타 토양 안정에 관한 사항은 사막 기반 안정 보건 사업의 기준의 내용을 따릅니다. 식생보건을 위한 종자 묘목의 수급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먼저 식물종은 산림 생태의 기능 유지와 증진 목적에 부합되는 식물종을 선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먼저 보건대상지 또는 인근 지역에서 현존하거나 과거에 서식하였던 식물종 가운데에서 선정합니다. 고도, 방위, 경사, 토심, 토성, 그리고 토양의 배수, 건습도 등을 고려하여 생육 조건에 적합한 식물종을 선정합니다. 종자, 묘목의 산지는 생태적,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 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취한 종자 또는 그 종자로 양묘한 묘목을 수급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종자, 묘목 공급원인 채종님, 양묘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고도 그리고 기후대의 종자, 묘목 공급원에서 채취, 양묘한 종자 묘목을 수급합니다. 종자 묘목 공급원이 없는 경우에는 고도, 기후대가 유사한 국내 자생지에서 채취, 양묘한 종자 묘목을 사용합니다. 이때 종자 묘목의 산지를 확인합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종자 묘목 또는 수입한 식물에서 채취, 양묘된 종자 묘목의 수급은 금지합니다. 보건대상지의 토양이 부족할 경우 토양의 수급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생육에 필요한 유효 토심이 부족한 곳에는 적어도 30cm 이상 복토합니다. 보건에 사용될 토양은 가급적 고도, 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수급합니다. 보건에 사용하는 흙은 그 특성이 보건대상지의 토양 특성과 같거나 유사한 흙을 사용합니다. 다음 기반 안정 보건 사업의 기준입니다. 먼저 토양 안정을 위한 보건계획 단계에서부터 생태 특성에 맞는 식생을 도입합니다. 훼손지의 토양 상태에 따라 토양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식생 회복을 병행하되 식생은 소생물권의 군상 보건 형태로 파종, 식재합니다. 토양 안정은 토양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붕괴, 침식, 토사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친자연적 구조물의 공법을 적용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먼저 토질 조건, 경사도, 그리고 기상 조건, 훼손 정도, 공사비, 시공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현장에 돌, 벌채목 등을 이용한 자연형 공법을 위주로 하고 지형 변경 최소화 및 토양의 기반 안정에 중점을 둡니다.
자재 운반을 위한 작업로는 폭 길이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재기계를 이용하여 운반합니다. 붕괴, 침식, 토사유출 방지와 함께 경관회복과 야생동물 서식지의 기능을 확보합니다. 기존 토양의 형태와 특징을 보존하되 표토의 보존 혹은 재사용을 통해 표토의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기타 식생회복에 관한 사항은 사망 식생보건사업의 기준 1번부터 5번의 내용을 따릅니다. 자재의 수급은 다음 기준에 의합니다. 원래 상태의 산림으로 보관하기 위한 친자연적인 재료를 선택 이용하고 토목재료는 토양 안정을 위해 구조적으로 충분한 지지력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정합니다. 가급적 추가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재료를 확보하되 부득이 외부에서 반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장 재료와 유사한 재료를 수급합니다. 기타, 종자, 묘목 등 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은 사망 식생보건의 기준 8의 내용을 따릅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 세부기준 2022년 산림청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93번 산림보건 비탈사면의 식생보건에서 파종 녹화 공법입니다. 120회 3교시에서 비탈사면의 식생보건을 위한 파종 녹화 공법에 있어서 자생식물과 도입식물을 혼파하는 이유, 목분유와 초본유를 혼파하는 이유를 각각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파종 녹화 공법의 분류와 특징을 살펴보면 비탈 파종 녹화 공법은 비탈에 직접 녹화형 초류와 목분유 종자를 파종하여 조속히 전면 녹화를 도모하는 경우에 시공하는 공법입니다. 시공지의 토양 조건이 불량하거나 시공 시기가 적합하지 않으면 자생초본과 목분유지의 종자 파종이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탈 파종 녹화 공법을 도입 형태와 시공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줄시 뿌리기 조공식 파종 공법은 붕괴 비탈이나 절성토 비탈, 훼손지 비탈 중에서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토양 조건이 좋은 곳에 파구를 만들고 파구에 종자와 비료, 토양을 섞은 것을 파종합니다. 다음 섞어 뿌리기 혼파 공법은 먼저 인력시 뿌리기 공법으로 비탈 전체에 직접 인력으로 씨를 뿌리고 그 위에 즙이나 거적 등 피복제로 덮습니다. 다음 종자 분사 파종 공법은 종자와 비료, 화이발유, 전착제, 양생제 등을 기계로 뿜어 붙여서 녹화를 합니다. 식물의 선정은 비탈 파종 녹화 공법을 도입 식생에 따라 구분하면 첫째, 초본 종자만을 파종하는 방법, 둘째, 목본 종자와 초본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 셋째, 목본 종자만을 파종하는 방법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식생공법의 주목적은 조속히 비탈을 녹화하고 침식을 방지함에 있지만 목본 종자만의 파종은 묘목을 식재하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식재의 대체에서 활용됩니다. 목본 종자만의 파종 시 초기 녹화 효과가 우수한 초본 종자와 혼파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는데 혼파 비율과 초본 종류, 시공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목본이 활착하기 전에 초본에 피합되어 고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면적 인공사면을 녹화시킬 경우에 조성 초기부터 초본과 목본 혼파 방식이 채택되어야 경관적으로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식생령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향토식물과 도입식물의 혼파를 살펴보면 향토식물로서 완성된 비탈면은 식생의 안정과 함께 피복, 보호 효과의 영속성이 대단히 높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향토식물들은 발화와 초기 생육이 늦고 시공 초기에 비탈 보호 효과가 낮으므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식물과의 혼파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향토식물이 지닌 단점으로는 첫째, 발화와 초기 생장이 늦어 빠른 기간 내에 지표면 피복이 곤란하고, 둘째, 겨울철에 피복력이 약하므로 비, 바람, 동결 등과 같은 토양 침식과 북락의 위험성이 크며, 셋째, 종자와 묘목을 대량으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도입식물들은 여름철에 황변하고 병해충이 약하며 주변 식생과 이질적인 경관을 보여 과다 파종될 경우 이들만으로 비탈민이 장기간 오전될 경우 자연 식생의 자유로운 침입이 방해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향토 초종과 도입 초종과의 혼파가 추천되며 시공 시기가 향토 초본류의 발화에 유리한 시기면 도입 초종의 사용량을 최소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음 목본류와 초본류의 혼파를 살펴보면 초본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계층이 얕고 근층이 단일화되기 때문에 비탈민이 방리되기 쉬우므로 영속성이 높은 목본류를 혼파하는 것이 비탈민의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목본류는 종자의 발화가 늦고 초기에 생장량이 적기 때문에 목본류 자체만으로는 초기 침식 방지 효과를 얻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발화하여도 초본류에 피합되어 초기에 고사하는 애가 많으므로 목본류와 초본류를 혼파할 경우 사용식물의 발화와 생육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혼합 비율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공학 1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94번 생태계 복원의 기준과 고려사항입니다. 120회 1교시에서 성공적인 생태계 복원을 실현할 수 있는 기준과 고려사항, 그리고 120회 4교시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원의 문제점, 그리고 134회 3교시에서 섬습 산림복원 정책 여건과 기본 방향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생태계 복원을 실현할 수 있는 기준과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훼손된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복원했는가를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먼저 단순히 원래 생태계에서 얼마나 유사하게 접근하였는가 하는 것이고, 즉 복원 후 원래의 생물종과 입지 조건 그리고 상관을 얼마나 비슷하게 갖추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향적인 비교는 장기적인 면에서 생태적 부작용과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정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생태계 복원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5가지 생태적 속성은 먼저 지속가능성, 저항성, 생태적 생산성, 양분 유지력, 생물학적 상호작용의 5가지 생태적 속성이 전제적으로 보조를 맞을 때 진정한 복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성공적인 생태계 복원의 고려사항은 복원의 신속도, 저렴한 비용, 복원의 확실성, 안정 상태의 지속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원의 문제점입니다. 복원 개념이 아직 산림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보호해가는 법률, 사방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림복원의 개념, 실행기준 등에 대한 법률상 정립이 미흡합니다. 법률상 구체적인 개념의 정의 없이 사방사업과 백두대간 보호사업의 한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방사업법 제3조 사방사업의 구분, 산지복원사업과 계류복원사업, 그리고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주민지원사업, 백두대간의 복원 복구사업 또는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일부 산림복원 사업이 생태적 요소보다 재예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산림복원 업무 처리 지침 2009년을 제정하였으나 2009년도에 지침을 제정하였으나 주로 원칙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복원 개념과 원칙, 계획, 시행,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설계 및 시공 담당자들에게 명확한 산림복원 개념을 인식시키는 데 노력이 미흡합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복원 기술의 개발도 부족합니다. 비전문 인력에 의한 복원 사업 추진으로 오히려 훼손 지역의 생태계 건강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면 안전과 녹화 위주로 추진함으로써 외래종의 식재, 주변 자연 경관과의 부조화,
동식물 서식처 역할의 고려가 미흡합니다. 보건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등 환류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다음, 참여 주체와 대상 지역의 한정으로 사업의 파급 효과 또한 제한됩니다.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의 참여 부족으로 지역적,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도 한계를 나타냅니다. 물리적 훼손지를 중심으로 재해 예방과 단편적인 식생보건 위주의 추진으로 생태계 전반을 고려하여 보건 추진이 미흡합니다. 주 대상지가 강원, 경기도 지역에 편중 집중됨으로써 기술 보급 등 사업의 파급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산림보건이 백두대간과 DMZ 이론 중심으로만 추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지자체 등의 참여가 미흡합니다. 또한 최근 관련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건 개념을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중심에서 자연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습지, 화천, 해양, 산림생태계 및 야생 동식물종 등의 보전 방안 수립,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을 한반도 3대 핵심축으로 규정하고 보전, 생태계 보전지역, 습지 보전지역, 특정 도서 등 생태계 우수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 생태보건 분야 자격제도를 도입 2004년도에 전문업종 육성과 기술 보급을 위한 각종 지원책 강구 등이 있습니다. 환경부 자연환경보전 관련 계획을 살펴보면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06년, 한반도 생태축 구축 방향 2010년, DMZ 이론 생태계 보전 및 현명한 이용 대책 2010년, DMZ 이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추진 계획 2011년 등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를 살펴보면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훼손된 비탈면에 대하여 주변 생태계를 고려한 자연 수종 도입 등 보건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로비탈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 2009년 지침에 보건 목표 등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생태보건 분야 사업 종류로 보면 비탈 훼손지 보건, 인공지방 녹화 보건, 하천 생태계 보건, 습지 생태계 보건, 자연식물종 및 식물 보호, 생태계 조성, 생태 통로 설치, 해양 생태계 보건, 오염 토양 보건, 초지 생태계 보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섬, 숲, 산림 보건 정책 여건 및 기본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표는 훼손된 섬, 숲을 산림 생태 보건하여 한반도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섬, 숲, 산림 보건의 유기적 체계 구축으로 산림 보건 품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정책 여건은 2050년 탄소 중립 산림 보건 추진 전략에 산림 생태계 보건이 포함되었습니다. 희귀 특산식물의 보고인 섬 지역 산림을 탄소 흡선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DMZ 백두대간과 더불어 섬, 숲은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으로 보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방목, 경작 등 개발 행위로 섬, 숲 훼손이 지속되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독도를 비롯한 섬, 숲 경관 보건에 대한 지자체와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 방향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한 섬, 숲 경관 보건을 실시하고 섬, 숲 고유의 생태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보건을 추진합니다. 보건 설계에서 시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도, 산림생태계 추진으로 국민 기대 부응과 독도 영유권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생물 다양성 증진과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한 섬-숲 경관 보건 사업의 추진입니다. 2020년 수행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심각한 섬-숲 훼손지를 우선 보건 추진합니다. 선면적 37만 3천 헥타르 중 섬-숲 훼손지 2,718헥타르, 인위적 999, 자연적 1,718헥타르입니다. 전남은 훼손지 2,718헥타르 중 58.3%인 1,584헥타르를 가장 보건이 1,584헥타르로 가장 보건이 시급합니다. 독도 산림생태계 보건 추진을 위한 국토 영유권 강화로는 제1차 기간
2011년부터 2014년에 이어 제2차 기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 추진하고 하였습니다. 대상지 확대 및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문화재청과 적극 협조하여 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2개소 440제곱미터 550제곱미터에 대하여 독도, 고유종인 사철, 섬개불, 보리밥을, 채종, 삽목 등으로 기후가 유사한 울릉도에 증식하여 생태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인 섬습을 복원하여 산림생태계 기능을 증진합니다. 자연적 인위적으로 훼손된 섬습을 산림복원으로 탄소 흡수원을 확보합니다. 낙엽성 헥타르당 1년에 9.3 CO 톤과 우수한 탄소 흡수율을 가진 북가시나무 1년에 헥타르당 11.7 CO 톤과 같이 난대 상륙수종을 이용 복원을 추진합니다. 섬의 지형과 식생을 고려한 맞춤형 자연 식생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산림복원지 모니터링과 후속 복원 사업으로 복원 목표 달성을 추진합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 모니터링으로 섬습 경관 복원을 추진합니다. 둘째는 원래의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문자 그대로 복원이 이루어지지만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상태는 회복 단계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셋째는 원래 생태계의 대안으로 생성되는 형태로서 원래 생태계의 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원래 생태계보다 덜 복잡하고 단순하며 안전성은 떨어지지만 생산력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동령, 순림이나 농경지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합니다. 그림은 생태계 발달의 유형과 진행 방향 모시토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X축에서는 생물종과 복합성의 고도화 정도와 그리고 Y축에는 생체량과 양분 함량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다량 나타냅니다. 낮을 경우에는 방치되고 원래 훼손된 생태계가 방치되거나 그리고 대체될 수도 있고 회복 단계의 생물종과 복잡성이 높아지는 단계고 복원은 원래 생태계에 가깝게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생물종 및 다양 복잡성과 생체량이 양류 함량이 다 높아지는 단계입니다. 훼손된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복원했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단순히 원래 생태계에 얼마나 유사하게 근접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복원 후 원래의 생물종과 입지 조건 그리고 상관을 얼마나 비슷하게 갖추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향적인 비교는 장기적인 면에서 생태적 부작용과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정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공적인 생태계 복원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즉 지속가능성, 저항성, 생태적 생산성, 양분 유지력, 생물학적 상호작용의 5가지 생태계 속성이 전제적으로
보조를 맞출 때 진정한 복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은 복원의 신속도, 저렴한 비용, 복원의 확실성, 안정 상태의 지속성 등을 줄 수 있습니다. 습과 관련된 벌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먼저 건설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이 있습니다. 전자는 미래의 지향적인 벌채로서 조성된 숲을 숲가꾸기 작업을 통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숲으로 양성해 나가며 성숙림을 수확벌채하고 후계림을 조성하는 갱신 작업에서 필수적입니다. 숲가꾸기와 숲의 갱신은 조리막적 벌채 작업을 통해 우량한 숲을 조성하여 수확하고 다음 세대 숲을 갱신하는 이론과 실제를 다룬 것입니다. 즉 산림경의 한 가지 방편인 벌채는 과학적인 이론과 현장 실행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한번 잘못된 벌채는 오랜 기간을 그르치는 수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신중을 기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반면 파괴적인 벌채는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서 무계획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산림 생태계 변형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생태계 변형은 벌채에 의한 산림훼손 정도와 수준에 따라 복원 가능성에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지상부의 산림식생이 모두 제거되어도 토양이나 암권이 훼손이 없다면 원래의 자연식생으로 돌아가려는 2차 산림천이의 과정을 밟기 때문에 복원 가능성은 비교적 높습니다. 훼손이 되더라도 일부 식물이 살아남아 있거나 번식자, 종자, 포자, 근계 등을 쉽게 품을 수 있는 토양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복원이나 인공조림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형이 복잡한 산림에서 산등성이를 깎고 계곡을 메워서 넓은 면적의 토지를 조성하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 즉 난개발의 경우는 훨씬 심각합니다. 이 경우 비옥한 토양은 소실되고 산림 수문학적 변화에 의한 토사 유출량이 증가하며 야생동물의 서식처는 파괴되거나 단절되고 산림의 경관적 가치가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생태적 변형과 파괴를 초래합니다. 암권계가 파괴되는 방식으로 훼손된 산림은 다시 농경지나 산림으로 원상복원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급한 산림은 철저히 난개발을 제한해야 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어떤 성격을 지닌 산림이 전용되는 임지 내에서도 전용 개발구역의 편성과 방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조리막 28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95번 산림보건기술교본에서 땅속 흙막입니다. 135의 4교시에서 산림보건 시 적용되는 땅속 흙막에 대해 설명하라 는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림보건에서 땅속 흙막이를 살펴보면 땅속 흙막이는 비탈 다듬기와 담금기의 시행 과정에서 출토된 토사를 침식이 발생하여 깊게 파인 사면에 모아 놓고 이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흙막이로 땅속을 고정시키는 공정입니다. 땅속 흙막이는 비탈 다듬기와 담금기 과정에서 발생한 절취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동시에 유세의 집중에 의해 깊은 침식이 발생한 구곡의 바닥을 높여 사면의 길이를 짧게 함으로써 물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적용 장소로는 절취토량이 많고 두터운 퇴적 토층이 형성되어 강우에 의한 토사 유실의 우려가 있는 곳과 훼손된 산지에 연속된 비탈면 길이를 감소시켜야 하는 곳에 적용합니다. 설계 요령은 먼저 땅속 흙막의 위치는 토사의 적취량이 많고 지반이 안정된 견지반에 선정하고 상류를 향하여 중심선의 직각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지형, 토질, 재료 수집 관계를 고려하여 돌쌓기, 흙쌓기, 통나무 얽기 등을 계획하되 토질이 진흙일 때는 돌을 사용하며 사질인 경우에는 흙을 사용합니다. 돌쌓기 땅속 흙막이의 비탈은 1대 0.3으로 합니다. 비탈면 기울기가 25에서 30도인 대상지에서는
돌 사용 시 최대 직고 5m 이하로 하고 이와토 신벽 사용 시에는 직고 3m의 토사 중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잡석으로 축조한 땅속 흙막이나 신벽을 사용하지 않는 땅속 흙막이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되 직고 1에서 2m의 토사 하중에는 무난합니다. 시공 위치 및 규모를 감안하여 기계 장비와 인력 투입을 결정합니다. 다음 시공 요령은 설계된 지점에 계획된 높이의 말뚝을 박아 시공줄을 설치합니다. 바닥과 어깨파기는 원지반 이하의 견지반까지 충분하게 실시합니다. 돌을 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갈 뒤체음을 규정하여 실시하고 구조물 설치가 완료되면 구조물 상부 그리고 하부의 어깨 부위에 대매기를 실시합니다. 현재 산재된 자연석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공비를 절감하고 자연 친화적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큰 돌은 밑, 작은 돌은 위에 놓아 축설합니다. 지하수 용출 지역은 땅속 수로를 병행하여 시공합니다. 땅속 흙막이 구조물 높이의 3분의 2 이상 묻히도록 시공합니다. 그림은 땅속 흙막의 개념도로 정면도, 왼쪽은 정면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측면도입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보건 기술교본 2020년 산림청 자료 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